조건 세 가지. 첫 번째 탄탄한 회사, 두 번째는 탁월한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한 구성 플랜. 이 플랜이 저에게 공정한지 합리적인지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탄탄한 회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성공 조건. 첫 번째,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저희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세계적으로 큰 뉴욕 증시 안에 저희가 등재가 되어 있죠. 거기에 또 다른 회사들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허벌라이프, 뉴스킨도 등재가 되어 있지만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는 가정 전문 업체, 그리고 뉴스킨은 포장 전문 업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다 OEM 방식을 쓰기 때문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전문 제약업체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또 신뢰를 쌓기에 되게 좋은 정보죠. 그리고 또 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자마자 거의 60배 정도 저희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들어가려면 모든 것들이 되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부채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따지시는 저희 파트너님이 계세요. 남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셨는데 부채가 3.3%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기업,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도 거의 한 부채가 4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3.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체 생산. 자체 생산 70% 이상. 저희 안 나왔군요. 저희 유산화는 몇 프로죠? 네,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앞으로 셀라비브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미국 본사에서 만들 예정이어가지고 자체 생산 70% 이상이 된 회사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직접 판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줘서 어쨌든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환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OEM을 준다든지 유통 방식이 중간중간에 끼어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후원 수당으로 다소 적은 수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부터 해서 포장까지 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춰서, 그리고 원자재도 굉장히 좋은 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체 생산 70% 이상인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아까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해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 있고, 그리고 미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3,00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은 한 56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미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3,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유를 받았을 때, 전달을 받았을 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회사의 그 공유를 받는 거하고 이 미등록되어 있는 회사의 공유를 받는 거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르겠죠. 이 미등록되는 회사에 내가 전달을 받을 사항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직접 내가 들어가 보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냥 소비자들에게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한 3개월 분의 40%를 이 공제조합에 그 회사가 계속해서 보험처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본금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 40%에 대한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내가 들어갔더라고 해도 향후에 내가 회사가 좀 사정이 안 좋으면 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등록번호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유선화 헬스 사이언스는 2003년도에 들어온 이후에 527호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강점인 거고, 이게 계속해서 보험처럼 뺐다 넣었다 하면 이 등록번호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사업. 자, 글로벌 사업과 글로벌 회사.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느냐, 그냥 이 회사는 글로벌 회사이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되게 똑같아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글로벌 사업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회사는 저희가 그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뭐 다른 각 나라에 내가 이민이나 이런 걸 갔을 때 이 많은 인프라를 내가 만들어 놓고 그 각 나라에 갔을 때 어때요? 같이 또 연결해서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회사는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이민을 갔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코드가 한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숫자로 되어 있죠, 코드가. 근데 이제 다른 뭐 타회사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아, 여기 한국에서 하면 이 K자라는 K가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넘버가 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코리아면은 뭐 K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가 붙기도 해요. 그거는 이 나라에서만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10년, 이게 안 나오네요. 10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하 되는 회사는 세금도 걷지 않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롱런한 회사, 10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왜? 나는 이거를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나의 인프라를 내가 열심히 구축을 했지만 그 많은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크릿이 없어지고 유니시티도 곧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 조건에서는 이러한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 라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비율 적용. 자, 이거는 9가지의 주의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따로 다 적어 놓으셨다가 각각에 설명하실 때 비율 적용, 그러면 어떤 내용, 뭐 대수 제한 어떤 내용,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9가지. 세대 제한, 무슨 주의사항이에요? 이거요? 네. 보상 플랜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요거 89페이지 보시면, 네, 89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9. 네, 네. 비율 적용, 1번 비율 적용. 자, 비율 적용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5대 3대 1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매출로 따졌을 때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의 매출을 딱딱딱 이렇게 5대 3대 1 비율로 적용을 해야지만이 내가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대 1
비율을 적용하는 애터미 같은 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500대 500의 매출을 일으켜야지만이 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비율을 맞추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0, 300, 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600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이 남잖아요. 이 100만 원은 회사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또 안타까운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500, 200, 100을 했어. 그럼 못 받는 거예요. 5대 3대 1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이 비율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1대1 비율,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400에 500이에요. 자, 그럼 리더님들은 나 여기 100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사재기를 하겠죠. 왜? 비율 적용을 해서 내가 수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율 적용하는 회사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수 제한. 자, 대수 제한이, 자,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인맥이 인프라가 내려가죠.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계속해서 대수 제한이 없이 하프라인에 뭐 10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출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 회사는 이때까지 1, 2, 3, 4, 5대까지 주고 6대부터 주지 않을게. 이렇게 대수 제한을 걸어버리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6대에 나오신 우리 빅 리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빅 리더가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빅 리더를 여기에서 사업을 웬만하게 안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먹고 쓰기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2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2번 라인에 이 사업자를 빼요. 탈퇴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빅리더가 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는 롤업 제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5번째 있었던 분이 소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때요? 스폰서였어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분이 스폰서가 되는 약간 라인식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수 제한이 있는 회사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분위기 원래 이러신 거죠? 네, 좀 웃으세요. 네, 그리고 세대 제한이라고 해서 자, 후원수당에 차등지급 하는 회사가 있죠. 자, 이건 그래프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3%, 뭐 7%, 15%, 21%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나는 위의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사나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회사를 선택하시면 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회사는 지금 시작하면 3%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직급 가면 3%, 또 어느 직급 가면 7% 이렇게 직급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포인트 극점에 대한 제한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구간이에요. 구간. 자 500, 1000, 1500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포인트 극점, 한마디로 이 포인트를 찍어야지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499포인트를 했어. 그러면 이 500포인트에 대한 수당 못 받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500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여기까지 달려서 700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0포인트가 가까워요.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면 1000포인트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500포인트 쪽으로 가는 건 나에게 손해잖아요. 그쵸? 200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모았으니까. 그러면 1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는 또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에 대한 수당을 주는 회사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당에 대한 제한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한 달에 5천만 원 또는 주급으로 2,500만 원 이렇게 주는 회사가 있어요. 한 방에.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딱 5천만 원? 너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진짜 14스타가 됐어요. 그럼 몇십억에 달하는 내가 매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 한 달에 5천만 원 맥스 끝! 5천 이상은 안 준대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일하고 싶지 않고 또 나의 하부라인의 파트너들한테 후원조차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을 제한하는 회사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개자 유지 제한. 네,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소개자 유지 제한이 뭐냐면, 자, 내가 이 A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도 소개가 되겠죠? 근데 자, B라는 사람의 매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유지를 안 해. 그럼 이 B라는 사람의 그 매출이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 그 밑에 하부라인에 너무 많은 매출들이 있을 텐데 하나도 안 올라와. 이 A라는 사람 때문에. 그럼 어때요? 내 돈으로 내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인만 있는 게 아니죠? 일을 안 하는 파트너들의 내가 유지를 계속해야 그 하부라인에 있는 포인트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는 게 다 유지비로 다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속 제한. 자, 상속 제한. 자,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상속 제한이 걸려요. 어느 회사는. 그 회사가 우리도 상속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 안에 깊게 들어가 보시면 3년 상속 제한이 돼 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30년. 아니면 해당 직급에 가야지만이 또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저희는 무한대로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30년, 70년 뭐 어느 해당 직급에 가야지만이 상속이 된다. 이러한 계속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도 선택하시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리고 직급자 보너스 제한. 이게 뭐냐면 직급자가 됐을 때 어느 상위 직급자가 되면 저희가 이제 보너스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그 보너스를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방에 빵 터뜨려서 그 보너스를 받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로 같이 그 무리들이 가서 또 한 방에 빵 보너스 받고 또 다른 회사로. 이게 철새라고 하거든요. 네트워크 철새.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이런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저희 회사는 보너스에 대한 제한이 없이 내가 한 만큼 계속해서 무한대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 제한. 자, 타회사 어느 회사는 자 6개월이 되면은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회사가 있어요. 기간이 내가 먹고 쓰고 하지 않고 그냥 코드가 열려 있는데 그냥 그 주문 내역이 없어. 그러면 6개월 뒤에 자동 탈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이밍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1년이 돼서 내가 이제 일 시작해볼게. 너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나 해보고 싶어 라고 했는데 자기 코드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코리아는 어때요? 내가 직접 탈퇴 의뢰서를 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수당이 받지 않은, 수당이 안 받은 수당이 있으면 탈퇴조차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회사를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9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회사를 선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회사를 선택하신 리더님들에게 이러한 공정한 플랜, 저희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에 대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좀 뭐라 살을 붙여서 얘기가 들어가는 거라 56페이지 맞으시죠? 56페이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6페이지. 자, 보상 플랜의 역사를 보시면 1960년대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로 인해서 양발 막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리고 점점 이 역사도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좀 더 좋은 보상 플랜으로 진화가 되면서 1980년도에 유니레벨 방식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나로 인해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예요. 6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들어온 게 바로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는 나로 인해서 2명씩 내가 이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있어요. 내가 6명을 키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3명을 키우는 게 쉬울까요? 2명을 키우는 게 쉬울까요? 2명.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런 보상 플랜의 이 방식이 진화가 돼서 지금 최근 방식이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신생 유통 이제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회사들도 다 바이너리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유산화는 이 중에서도 업그레이드 된 바이너리 방식이죠. 왜냐? 자, 이렇게 가게를 하나 또는 3개로 오픈할 수가 있죠. 자, 하나 또는 3개로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는데, 자, 한 개의 가게를 가질 때는 양쪽이죠. 한 개의 가게를 가질 때는 약 50만 원 정도의 제품 이력이 필요해요.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주요 어쨌든 내 행동 방식이 뭐죠?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게 타인들한테 정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체험하지도 않고 내가 전달한다? 그러면 영업이에요, 영업. 그죠? 그냥 판매. 판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이념은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다음 그 부분을 대해서 공유를 한다. 그래서 제품 체험을 하는 비가 50만 원 정도가 이제 누적이 되면 회사로부터 한 개의 가게를 열어두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20에서 130 정도가 해독하고 다이어트 뭐 이 정도 아니면 전 제품 정도 구매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게 3개가 오픈이 돼요. 이렇게 가게 3개가 오픈이 돼서 저는 가게 3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1개가 좋아요? 스타벅스 3개가 좋아요? 3개가 좋죠. 왜냐면 소득의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의 가게로 운영하셨을 때 제가 이점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나라는 사람도 너무 좋아서 A라는 사람에게, A도 너무 좋아서 B라는 사람에게, B도 C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이 C라는 사람이 200포인트라는 제품을 체험을 했죠. 그러면 자,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도 나의 2번 가게도 나의 1번 가게까지 자, 공유가 되는 장점이 있죠. 나 혼자 절대 할 수 없다. 그죠?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죠? 자, B라는 사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은요, 내가 인맥이 많아가지고 잘하고, 그리고 없다고 못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B라는 사람도 먹고 쓰겠죠? 그러면 이 200포인트가 만약에 먹고 썼어요. 그럼 A라는 사람, 2번 가게, 나의 1번 가게까지 어때요?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드렸던 자, 대수 제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그럼 어때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네, 유산화는 대수 제한 없이 무한대로 나의 하부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포인트가 중복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 속에서 2000포인트, 여기 3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유산화는 주정산 주지급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를 1시까지에 저희가 일을 한 거를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에 정확하게 들어와요. 자, 주급제 너무 좋죠. 월급제보다 주급제가 매주 그죠? 들어오는 그 통장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저희 그 법적으로 35%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한테 35%를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유산화는 그 중에 20%를 이 후원수당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회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도 그 퍼센테이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막상 사업을 하시려고 보면 퍼센테이지가 다소 작겠죠. 근데 이제 유산화는 20%. 그래서 자 3,000포인트. 자 3,000포인트, 2,000포인트에 대한 그 정산을 할 건데 자 2,000포인트가 소실적이죠. 유산화는 소실적에 20%를 풀어주는데 작은 실적을 소실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000, 2,000 비교했을 때 2,000이 작죠. 그러면 2,000에 대한 20%는 400달러. 환율 1,150원을 곱하면 2번 가게에서는 46만 원이 발생을 해요. 자, 정산이라고 했죠. 마감이 아니고 타회사는 마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남은 1,000포인트를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열심히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 1,000포인트가 아까워서 사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화는 이 1,000포인트, 남은 이 1,000포인트를 다음 주에 이월을 해주는 거예요. 무한대로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 가게 계산을 해보면 3,000, 2,000 똑같이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하고 나서 남은 1,000포인트는 다음 주에 2월. 그러면 3번 가게에서도 똑같이 46만 원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자 1번 가게 3,000, 2,000 더하기 어때요? 1번 가게 얼마나 올라올까요? 5,000. 그쵸? 양쪽 왼쪽 오른쪽 좌우로 해서 5,000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1번 가게는 일을 했어요? 안 했죠. 자리만 지켰는데도 2번 라인, 3번 라인을 내가 후원했더니 1번에서 한 번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가게보다는 2개, 3개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소득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그러면 무한대로 다 올라오면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무한대로 올라오면 그럼 진짜로 윗대가리만 돈 버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산화는 공정성 때문에, 노력의 공정성 때문에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가 후원하지 않았겠죠. 알 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일을 도왔다. 중간에 너희 파트너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맥스아웃이 있어요. 5,000포인트까지가 네가 한 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파트너들이 한 일, 이렇게 딱 노력의 공정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5,000포인트가 되면 맥스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 박창자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어디 갔어? 수당 제한이 걸리죠. 그래서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죠? 왜 하시겠어요? 자, 5,000포인트가 맥스가 되면 회사로부터는 그러면 너가 다시 일을 또 할 수 있게, 이게 무한소득이잖아요. 소득에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자 1번에 맥스아웃가 되면 4번 가게를 하나 더 줍니다. 가게를 줘요. 그리고 이것 또한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쌓이겠죠. 그래서 한 가게당 2개밖에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 이 2번 라인을 또 활성화시켜서 5,000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은 5,000 만들기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00 만들고 5,000 만들면 무한대로 가게의 수혜 제한 없이 가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5천 맥스가 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약 7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라인에서도 맥스가 되면 보너스까지 800, 3번 라인이 맥스 되면 보너스까지 900, 이런 식으로 100만 원씩 계속 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내가 꽉꽉 채워서 만든다 라고 하면 토탈 2,4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자, 2,400만 원을 벌면 유산에 얼마 쓰실 거예요? 네, 되게 공정한 게 우리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네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2,400을 벌든 1억을 벌든 너의 가족 몸 건강하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만 쓰고 소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죠? 정직한 회사예요. 그죠? 많이 번다고 해서 더 쓰고 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이 먹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랜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외에도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평생 보너스, 평생 그 PPPS, PPS라는 평생 자격 보너스 이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들은 다 모르셔도 되고 이건 말고 그 보너스에 대한 그거는 차츰차츰 알아가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평생 후원 보너스만 잘 알아두셔도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까지 설명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충분한데 과제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만 낼까 하는데. 네, 여기까지만? 네네. 아, 네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15% 중에서 네. 사업자한테 20%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15%는 어디에로? 그렇죠. 그게 보너스에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그 비밀의 보너스에 들어있어요. 네. 15%, 10%. 기타 등등 보너스, 여행 보너스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네. 들어가는 35%를 정확하게 맞춰서 주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나오는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35%를 주니까 그걸 다 어쨌든 제가 다 얻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보너스들도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이거 혹시 그 가게를 오픈하실 때 저희가 400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2개, 3개 가게 오픈할 때 400포인트, 까마귀로 아까 얘기했죠. 120에서 130이라고. 이 가격에 400포인트가 필요한데 6주 안에만 여시면 되거든요. 근데 6주 안에 열면 쌓이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0포인트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500포인트를 6주 안에 야금야금 모아서 500포인트를 만들어서 생길 때마다 포인트를 계속 넣어요. 그래서 400포인트가 되면 3개 가게가 열리긴 하거든요. 열리기는 하는데 나한테 쌓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500포인트를 내가 주문을 받아서 한꺼번에 열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200포인트에 대한 유지 비용으로 가져가잖아요. 그쵸? 가져가죠? 200포인트를 가져가 유지비잖아요. 유지비용. 그럼 나머지 300포인트. 이 300포인트가 내 양 갈래로 150포인트씩 쌓이게 돼요. 이렇게 논아줘요. 근데 이걸 500포인트를 6주 안에 찔끔찔끔씩 계속 이렇게 넣잖아요.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아서 6주 안에 400만 되면 그냥 3개가 열리기는 하는데 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누군가가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나 주문하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이렇게 여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네. 네. 궁금한 거 또 있으세요? 그렇게 넣어야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넣으면 수당이 안 나오죠. 없어요. 사라져 있어요. 다. 그리고 수당은 125포인트부터 수당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 50포인트는 수당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125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맥스로 해 놓으셔야 돼요.
궁금한 거 이제 없으시니까 강의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